자, 청년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영튜브의 장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좀 더 리얼한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제 동네 친구 김주호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석이 동네 친구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이제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이제 자치 독립 생활의 낭만과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주말 취향 및 갓생, 우리 뭐 이제 쉼과의 밸런스를 찾는 거를 또 얘기하는 거.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잘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20대를 지나서 막 30이 됐다 보니까 뭐 달라진 것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자치 독립 생활의 낭만과 현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행히 이제 좀 깔끔한 10평대에서 좀 생활을 하면서 생활할 만하다. 근데 제일 충격을 받은 거는 온수가 20분이면 끊겼습니다. 온수를 저장해놓은 어떤 저장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샤워를 하다가, 저는 뜨거운 물로 좀 오래 씻는 편이에요. 갑자기 차가운 물이 푹 떨어지면서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공인중개사분이 여기가 이제 온수가 좀 중간에 끊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20분이면 끝나는구나, 내가 샤워하는 거면은. 그래서 갑자기 20분 내에 모든 샤워, 뭐 손빨래든 뭐든 다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느라서 정말 놀라게 됐고, 주호는 좀 첫 번째 어땠나요? 용인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집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금액을 주고도 뭔가 반지하에서 지내야 한다던가, 물론 뭐 더 좋은 반지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은 그냥 일단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괜찮은 집을 찾기가 어렵다. 괜찮은 집이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막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게 좀 괜찮은 집일까? 교통이 편한 곳, 일단 그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에 와서 자취를 한다는 거는 서울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뭐 지하철이 가깝거나 아니면 버스의 노선이 잘 많이 다니는, 겹치는 구간이 많은 곳, 그런 곳이 가장 좋은 것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크기랑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기가 여건에 맞는 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을 찾다 보면은 점점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그 상업시설이 시끄러운 곳이 있으면은 그것 역시 불편한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총 이제 교통이랑 크기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크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청년분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뭐 시작부터 막 투룸 뭐 그런 걸 구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원룸 정도, 반지하에서 원룸 정도로 시작을 하시겠죠. 간혹 좀 오래된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이 옆집과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발망치 이런 거는 괜찮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발망치 소리가 안 들리는 구역은 없는데,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어요. 뭐 부엌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 그러니까 서랍을 닫거나 이런 강한 파열음이 아니라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의 내가 지금 옆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는 잠을 거의 못 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교통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콘텐츠 제작이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출장을 가거나 하지는 않고 컴퓨터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순서가 됐었을 것 같고요. 회사를 빨리 가야 되거나 뭐 그런 출장이 잦은 분들이라면은 말씀 주신 그런 교통들이 또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주말 취향 및 갓생, 삶과 일의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주호, 너는 어떤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는 입장이야? 아니면은 그래도 청년일 때는 조금 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뭐 그런 방향이야? 그러니까 저의 지금 경험으로는 일과
지금 살고 있는 삶과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다고 봤을 수도 있고 혹은 겹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겠다고 같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두 개가 말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도 맞고 겹쳐진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기가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처럼 볼 거냐 아니면 이것도 나의 삶의 일부로 뭔가 이런 거를 일에도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은 겹쳐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버겁고 힘든 상태다 라면 역시 휴식에 대한 밸런스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일이 아닌 영역의 휴식 그런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저의 생각이랑도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인데 쉼을 찾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무조건 밸런스를 찾아라, 무조건 일에 좀 더 집중하라 이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은데 가끔 간혹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걱정이 될 정도로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은 왜 이 금액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사람도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겠죠. 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뭐 영업이 들어온다, 일이 수주가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일에 완전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개지는 삶, 내 일과 삶이 포개져서 내 능력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방향대로 가는 걸 저는 가장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일의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나의 마음 건강도 조금 상처가 되는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잠깐이라도 쉼의 밸런스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좀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주 6일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보호가 되는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살 수 있는 세대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30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잡코리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은 뭐 신입들을 안 뽑는다 하는데 진짜로 그냥 경력직만 뽑는다거나 취업 시장에 진입할 수조차 없는 요즘에 청년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를 해줘야 이런 게 좀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일단은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의 해왔던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뭔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쫓아가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저도 겪고 있는 문제고 이거 뭔가 당장 이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맞아요. 주호가 얘기한 것도 너무 공감이 갑니다. 당장 저만 해도 사람을 한 명 뽑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생각이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AI에 갖다가 대부분 신입한테 맡기려고 했었던 업무들을 커버를 칠 수가 있더라고요. 뭐 블로그를 작성한다거나 뭐 글 같은 기획안을 작업을 한다거나 레퍼런스를 찾는 것들은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옛날이면은 한 2-3시간 써야 될 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걸 통해서 찾는 거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입분들은 산업에 들어오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호가 얘기해줬던 내 눈을 낮춰서라도 일을 시작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에 너무 공감을 해요. 여건이 가장 좋다면은 눈을 안 낮추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따뜻한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당장 일의 경험을 가져라 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간극이 있는 데서 처음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다 보면은 이 레벨이 쌓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AI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면 잘하는지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현장에서 손님을 만나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손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 AI는 말아주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현장에서 안 나와요.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 10번 정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느 본능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다가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쌓이는 노하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아주 간단한 거라도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호는 또 뭐 생각난 거 있나요? 어떤 거를 배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땐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려면 뭐든지 다 배워야 할 텐데 그런 배운다는 관점에서의 영석이가 말을 해준 것 같아요. 뭐 서비스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어쨌든 의복을 갖춰서 입는 것도 포함이 될 텐데 근데 그런 거는 의복을 갖춰서 입는 거는 어렸을 때 이 옷을 어떻게 입는지 배우는 것처럼 결국에는 겹쳐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쌓이는 게 커리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결과물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를 또 그런 거 배우는 것들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커리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이해가 가요. 저도 3년 동안 프리랜서 생활을 한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그냥 달려가서 찍고 그렇게 진행했던 제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잘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어떻게 잘 늙어가야 되냐, 주호야? 일단은 늙는다는 거는 순간순간 느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냐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잘 늙어가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없고 그냥 그 순간순간 후회 없이 보내는 게 잘 늙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겠네요. 딱히 뭐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흘렀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지점이 많은 게 잘 늙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거랑 되게 비슷한 게 잘 늙어가는 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현재를 돌아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잘 늙어간다. 좀 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잘 늙어간다는 거에는 주변과 잘 지내는 것, 나의 커리어를 상향시키는 것, 나의 몸을 돌보는 것 모든 게 다 있을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는 게 최대한 내 거 현재에 집중하는 게 잘 늙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가 꼭 있어요. 내가 이룬 거가 청년 때는 있기가 어려워요. 보통 현재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계속 미래를 고민하게 돼요. 그냥 우리 어릴 때 30대를 보면은 와서 우리한테 용돈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저씨 하면은 일단 30대부터 시작이죠. 지금 청년인 우리들도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어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뤄놓으려고 했었던 어떤 목표치에서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잘 늙나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현재에 집중해야겠다. 내가 뭘 해야 이제 더 좋아질지를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 요즘에 흔히 말하는 MZ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든 아랫세대든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 가지의 질문과 뭐 그 밖에 외에 이런 질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뭔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현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더 특별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둘러싸서 보고 있는 시야를 어떻게 잘 볼 것이냐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 한번 우리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30살 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진 거는 이제 나이만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조금씩 못생겨지는 얼굴, 늘어가는 주름 정도일 것 같고 아직은 마음은 20대고 나를 정의 내릴 때 나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잘 나를 타일러서 갈 거냐, 어떻게 변하지 않게 이거를 이루려고 노력을 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진짜 수능 하나 망치거나 아니면 점수 하나 잘못 받으면은 이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막상 20대가 돼서 보면은 물론 영향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구나를 느껴지잖아요. 근데 30살이 되니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20대 때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만 이제 30살이 되니까 어떤 걸 했었어도 먹고는 살았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우리가 참 많은 선택을 하고 또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당장 5년, 6년만 지나도 그 고민이 별게 아니게 됩니다. 네, 너무 별게 아니게 된다. 그 고민의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지진 않는다. 그러니 용기가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걸 하시고 안정이 필요할 때는 좀 잘하는 걸 하면서 당장 멈추는 것만 안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힘들면 멈춰야 됩니다. 네, 힘들면 잠깐 멈췄다가 최대한 많이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영석을 정의 내린다면? 장영석을 정의 내린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이 생각해 놓은 게 정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로 활동도 하고 싶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선택하든 항상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답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는 그런 결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영석을 한 줄로 만든다면은 정답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갑옷을 걸쳐야 용기 있게 이 사회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김주호, 주호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를 제가 봤었을 때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양쪽이 있으면은 그 경계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그러니까 뭔가 그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푹 빠져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해내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네. 뭐가 됐던 그 자기가 지정해 놓은 목표 지점에서 결국에는 이루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뤄내는 사람 김주호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를 처음 해봤는데 어땠어요? 굉장히 어색하고요. 이게 가면이 없어서 가면을 못 쓰고 했는데 다음에가 있다면은 가면 쓴 사람이 나오면은 그건 제가 다시 나온 걸로. 네, 저도 이제 친구랑 하게 되니까 좀 더 저는 편하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제가 우리 주호를 또 데려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 저희의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튜브의 장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